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타임즈입니다. 세계 뉴스 첫 번째입니다. 조선 노동자들 아프리카에서도 집단행동, 장마당 세대가 주도. 조선 당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이어 아프리카에서도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지난 2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콩고공화국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선 노동자 수십 명이 2월로 예정됐던 귀국이 연기되자 이에 반발하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앞서 신문은 중국 지린성 허룽시 의류 제조 공장과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지난 1월 임금 체불 문제로 처음 폭동이 일어났고, 중국 야오닝성 단둥시 의류 공장에서도 노동자 약 10명이 귀국을 요구하며 출근을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이번 폭동을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출생한 장마당 세대가 주도했다며 이에 대해 조선 당국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장마당 세대는 이번 폭동에서 2개에서 3개의 2층 침대가 있는 작은 방에 수십 명이 꽉 들어찬 채 열악한 생활을 하는 데에 따른 불만과 스마트폰 사용 및 외출 금지 등 사생활의 자유를 박탈한 걸 동기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조선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 기타 해외 지역에 있는 약 10만 명의 조선 노동자들 사이에서 최초의 대규모 폭동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권리의식에 눈을 뜬 젊은 세대가 일으킨 이번 폭동은 정권의 외화원을 뒤흔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하루 만에 말 바꾼 김여정. 조일 순회 회담 성사 가능성은? 조선이 일본과 순회 회담 논의가 오갔다고 공개한 지 하루 만에 돌연 교섭 중단을 선언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26일 담화에서 결론은 일본 측과의 그 어떤 접촉도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하루 전인 지난 25일 최근에도 기시다 수상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일본의 순회 회담 제안 사실을 공개했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일본과의 교섭 중단을 선언하면서 지난 25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납치 문제가 해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회담 전제 조건으로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지 말 것을 요구했던 조선의 요구를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거부하자 교섭 중단을 선언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선 당초 조선이 내건 전제 조건을 수용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선 측이 일방적으로 회담론의 과정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이 실제로 일본과의 순회 회담 성사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졌다기보다는 협상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한미일 공조의 균열을 내는 효과를 기대했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됩니다.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국가계획군 미달하면 해외 파견 기회 엄격 제한 방침 포치. 조선 당국이 해외 파견 명단에 올라있는 인원을 대상으로 국가계획군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앞으로 해외에 나갈 기회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6일 데일리 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외건설 지도국을 비롯해 해외 노동자 파견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지난주 일제히 국가계획군 납부를 미달한 이력이 있는 자들은 앞으로 해외 파견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내용의 방침을 포치했습니다. 국가계획군 미달 이력이 비자가 만료돼 일시적으로 귀국한 노동자들, 파견 기간이 끝나 조선에 돌아갔다가 다시 나가기를 희망하는 노동자들의 재파견에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대외건설 지도국 등 관련 기관들은 신규 파견 대기 중인 인원과 현재 선발 과정 중에 있는 인원들에게도 국가계획군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조국으로 휴가조차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국가계획군 미달은 엄중한 사고로 간주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해당 방침은 중국과 러시아 현지에도 포치됐습니다. 소식통은 계속 해외에 나와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은 계획군을 채우기 위해 앞으로 더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처지라며 용돈을 몰래 챙겨 조국으로 돌아가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침은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이들이 장래에 대해 고민하다 탈북을 선택할 수도 있는 문제라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현장의 책임자들도 고심이 깊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행 고려항공에 국방과학 연구사 등 탑승.
조선이 고려항공편으로 신규 노동자, 국방과학부문 연구진, 유학생 등을 러시아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화되면서 북러 간 인적 교류가 대폭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데일리 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평양에서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한 고려항공편에는 국방과학부문 연구사와 기술자, 해외 노동자, 유학생, 대학 교수, 문화관광단 등 다양한 분야의 인원이 탑승했습니다. 이 중 국방과학부문 연구사, 기술자 중 일부는 미사일 총국 산하 발동기 연구소 소속으로 러시아의 선진 미사일 엔진 기술을 이전받기 위한 목적으로 파견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국방종합대학 소속 박사원생들도 단기 연수를 위해 러시아로 향했고 그 외 대학 교수나 유학생 등도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조로 간 밀착에 따른 학술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함께 출국한 노동자의 규모는 100명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발과 교육 과정을 마치고 러시아 파견을 대기 중인 신규 노동 인력이 수천 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소규모 파견이 이뤄진 겁니다. 러시아와의 교류 협력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동자 파견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평양으로 돌아오는 여객기 화물칸에는 식량, 전자제품, 의료용품 등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한번 항공기를 띄울 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람이든 물건이든 가득 채워서 오고 간다며 밀가루, 과자, 국수 같은 식량은 물론이고 인쇄기, 잉크, 컴퓨터 같은 물건도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헉소리 나는 최신 스마트폰 가격, 그래도 인기 높아. 조선에서 최신 스마트폰이 1,000달러 가까운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에도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은 데일리 NK에 요즘 인기가 높은 지능형 손전화기는 청송 234, 청송 222 3태성 8이라면서 인기가 높은 이유는 가장 최근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청송 234는 5,000위안, 청송 222는 3,800위안, 3태성 8은 6,800위안 정도 한다면서 최신 지능형 손전화기는 10명당 2명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가격이 누군 전화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을 사기란 쉽지 않은 일이라 실제 구매는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성능 면에서 뛰어난 최신 스마트폰을 사고 싶어 한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현재까지 조선은 60여 종의 스마트폰을 출시했으며 향후에도 스마트폰 위주의 휴대전화 개발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욱이 조선이 4세대 이동통신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따라 조선 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와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는 조선의 이동통신 가입 회선 수가 650만 개에서 700만 개 사이라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 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